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요, 구글에서 만든 일종의 L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과제를 관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까지도 관리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한 LMS가 되겠죠. 자, 구글 클래스룸은 당연히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롬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글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덕원.ms.kr이라는 G Suite 계정, 지금은 G Suite이란 말보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구글 G Suite 계정이 사실은 편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G Suite이라는 것은 개인 지메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G Suite 학교 계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글 클래스룸이 우리가 LMS인 만큼 학교 계정을 사용해서 보다 더 많은 구글 클래스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는 현재 G Suite에 내가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 지메일을 만약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럼 구글 클래스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구글 클래스룸 G Suite 계정, 다시 말하면 덕원.ms.kr이라는 학교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구글 앱 버튼이죠, 그죠? 요 9가지의 요 버튼을 눌러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누르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이렇게 클래스룸 방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물론 처음 하시는 선생님은 이런 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방을 만드는 방법은요, 구글 클래스룸은 정말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요거를 사용해서, 이 메뉴를 사용해서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신다면 수업 참여하기는 학생들이 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수업 만들기가 바로 교사들이 만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사로서 수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업 만들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어떤 수업을 만들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수업을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1 학년도 3학년 일반 수학 수업,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만들게 되면 아래쪽에 만들기라는 활성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수업을 만든 방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만든 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0년에 만들었던 이런 방들도 저한테 보이죠, 그죠? 그럼 이런 방들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동도 되고 링크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한 메뉴가 보관 처리라는 메뉴입니다. 이때 보관 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2020년에 썼던 이 방을 삭제나 보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글 클래스룸은 방을 한번 만들고 나면요. 자, 이후에 이 방을 보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을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18년, 19년, 20년 계속 방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나는 이 수업을 보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보관 처리된 방은 이제 끝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관 처리된 방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 3개의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메뉴를 쭉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 처리된 수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보관 처리된 수업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 3개를 누르면 이제 드디어 이 방을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방을 보관 처리했지만 다시 살려두고 싶다면 복원이라는 메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3개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수업이라는 곳으로 다시 와보면 현재 만들어진 방, 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현재 보관되어 있는 방, 이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점 3개에서 수업을 누르면 현재 있는 방,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보관 처리된 수업에 가시면 내가 보관 처리한 방.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좀 더 누적돼서 사용을 하고 보관도 하셨다가 지우기도 하겠죠.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이 만들고 나면요. 이 방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 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처음에는 행아웃 링크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눌러서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행아웃 미팅 링크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구글 행아웃 미팅을 가지고 실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방이 생기면 수업 코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업 코드는 바탕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눌러서 좀 더 구글 클래스룸의 코드를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수업 코드는 어디서 쓰느냐?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제일 처음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수업 참여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수업 참여하기를 학생이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수업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코드, 이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 코드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나의 수업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위쪽 메뉴에 보시면 사용자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 수업방에 들어온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지금 교사 01, 교사 02라고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모두 다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숫자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생의 계정을 알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초대 버튼을 눌러서 학생의 계정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나의 방에 가입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코드를 알려줘서 내 수업에 들어와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메뉴에 들어가셔서 학생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나 또는 이름을 일일이 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메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신 김에 교사도 지금 보시면 학생처럼 교사도 내 수업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장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여러 명의 교사와 함께 내 수업을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LMS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클래스룸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수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나사 버튼을 누르면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설정 메뉴에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수업 코드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 수업 코드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여기에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재설정을 누르면 수업 코드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업 코드가 조금 학생들한테 어려운 코드가 제시가 됐다면 수업 코드를 재설정을 눌러서 쉬운 수업 코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렇게 설정 화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 보는 것도 한번 경험 삼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에 보시면 수업 코드, 행아웃 미팅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테마 선택과 사진 업로드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테마 선택을 이용해서 내가 수업의 요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그림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글 클래스룸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성적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한테만 보이는 메뉴고요. 첫 번째 나오는 스트림은 현재 화면에 띄워 있는 이 화면이 스트림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은 그야말로 실시간 학생들에게 알려줄 알림음이나 공지사항이 있다면 스트림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메뉴는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 주셔서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 대한 공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 수업에 대한 공지가 있고요. 누르면 전체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줘도 되고요. 또는 특정한 학생들한테 공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체 공지를 이렇게 주고 또는 여기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이 메뉴가 굉장히 익숙해서 나올 건데요. 학생들에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뭔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드라이브, 링크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링크, 내 컴퓨터에 있는 한글이나 PPT를 보여준다면 파일, 그리고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다면 유튜브를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링크를 이용해서 또는 동영상을 이용해서 공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올렸다면 마지막에 게시물을 누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스트림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수업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지금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업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업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주로 수업에서 쓰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메뉴에는 과제, 퀴즈 과제, 그리고 질문, 자료, 그리고 게시물 재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이 아이콘을 보시면요. 지금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그리고 주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콘이 각각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클래스룸 체험이라고 된 거에 보면 앞에 아이콘만 보신다면 이것만 봐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제가 되겠죠. 그죠? 과제, 그리고 이것은 질문, 과제가 되겠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클래스룸은 이런 아이콘 하나하나를 보아도 이것이 과제인지, 이것이 질문인지, 이것이 자료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룸 체험이라고 적었던 이 타이틀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주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주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주제는 바로 방금 보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제에 맞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주제는 모두 다 점 3개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과제다. 그죠? 과제도 과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냈다가 수업 시간에 종이 친다면 저장을 임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과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클래스룸은 직관적으로 잡아다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지금 제가 수업 메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메뉴 아래쪽에 이런 메뉴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업에 실시간 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다면 구글 클래스룸을 켜고 우리가 행아웃 미팅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지금 보시면 클래스룸 탭이 위쪽에 있고 그리고 미트 창이 옆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크롬 탭에서 왔다 갔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도 화상 수업과 클래스룸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아웃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 구글 칼렌더는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구글 칼렌더를 이용해서 내 수업을 미리 예약을 해 놓던지 또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 드라이브 폴더 드라이브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은 클래스룸을 만든 순간 이렇게 수업 폴더가 드라이브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한해서 이 방의 수업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이 수업 드라이브 폴더 여기에 자료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은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누르시고 실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학생들 과제를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제가 전반적인 메뉴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하였습니다. 자, 다음 2차 시에는 수업의 과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